올해 연초에 SK하이닉스 성과급이 3억에서 5억까지 나온 겁니다. 주변의 집값까지 들썩들썩이고 삼성전자 구성원들의 마음도 들썩들썩한 겁니다. 우리는 성과급 상한선 50% 못 뚫었는데 쟤네들은 뚜껑 열었네? 어떻게 열었지? 노조가 세네. 삼성전자 과반 노조 달성이 올해 3월달에 된 겁니다. 내년도 3월달에 삼성전자 직원들의 연봉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요, 적게 받으면 5억이고요 많이 받으면 10억까지로 그렇게 나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이런 것들은요 무지막지하게. 현재 노동조합 가입률은 2015년 10.2%에서 2025년 13.0%. 큰 차이는 없습니다. 중견기업 300인 이상을 보니까 조직률이 무려 35.1%가 나오고요. 100인에서 300인 사이가 5.4%. 확 떨어지죠. 30인에서 100인 이하가 1.3%, 30인 이하가 0.1%입니다. 노조 조직률은 기업 수 대비가 아니라 직원 수 대비이기 때문에 높게 나올 수가 있겠죠. 대기업은 뭐 숫자가 많으니까요. 2024년 말 기준으로 볼 때에 300인 이상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35.1% 이렇게 나와요. 근데 굉장히 파워가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SK하이닉스가 2021년부터 영업이익의 10%를 집단 성과급의 재원으로 사용해 왔어요. 그러나 항상 기본급의 1000%까지, 기본급의 1000%니까 한 10개월치 월급 정도를 최대치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1회 연봉의 최대 50%까지. 상한선은 언제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 가을에 2025년 10차 임금 교섭에서 최종적으로 합의에 실패를 했고 투쟁의 불씨가 모락모락 피어 올랐습니다. 회사 측은 기존 협상 대비해서 PS 기준과 지급한도 초과분 급여 등을 상향해서 제시했지만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2024년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냈고 그래서 23조 이상을 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2025년 연초에 직원들에게 기본급의 1500%의 프로핏 쉐어와 경력금 차원의 자사주 30주 요렇게 이제 제시를 했죠. 이것도 역대급 최대였습니다. 그런데 노조와 구성원들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만큼 이보다 높은 수준의 특별 성과급을 주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오케이 당신들이 원하는 것처럼 뚜껑 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연초에 SK하이닉스 직원들의 성과급이 3억에서 5억까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집값까지 들썩들썩이고 결국은 삼성전자 구성원들의 마음도 들썩들썩한 겁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보다 상위 취업 선호도였고요. 그 다음이 SK하이닉스였고요. SK하이닉스는 오랫동안 참 힘들었던 그런 또 경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직원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성과급 상한선 50% 못 뚫었는데 쟤네들은 뚜껑 열었네? 어떻게 열었지? 가서 보자 했더니 노조가 세네. 역시 노조가 필요해. 그래서 삼성전자 과반 노조 달성이 올해 3월 달에 달성이 된 겁니다. 과반 노조가 달성이 되면 회사 입장에서 취업규칙 변경에 준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과반 노조의 협의가 아니라 합의를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갑자기 지위가 격상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7만 6천 명 정도가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과반 노조 획득 지위를 기반으로 해서 회사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노동조합의 첫 번째 요청, 상한선을 폐지하라. 성과급 제도에 둘러싼 집중 괴섭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이제 파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파업 전에 이제 연차 투쟁 한번 했죠. 세를 과시했습니다. 약 4만 명이 모여가지고 평택 그 넓은 도로를 점유해서 투쟁 단결 투쟁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합의하지 못했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올해 반도체 부문이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국내 1위를 달성할 경우 경쟁사 수준 이상의 성과급을 보장하는 방안을 노조 측에 제시를 했고 또 LSI와 파운더리 사업 부분에서는 적자 개선 시에 기존 OPI 이건 이제 PS랑 똑같습니다. 집단 성과급이에요. 50%에 추가 25%를 더해서 7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를 했어요. 삼성전자는 이제 DX 분야와 DS 분야 있잖아요. 성과가 나는 쪽이 있고 안 나는 쪽이 있단 말이죠. 안 나는 쪽도 최대한 25%를 더 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핵심은 뭐냐면 상한선은 유지하겠다 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25%까지 더 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특별 포상 요건도 DS 직원들은 기존 상한을 넘어서는 성과급을 받도록 하겠다. 그래서 기본 연봉도 최근 3년보다 높은 6.2%의 임금 인상과 최대 5억 원 규모의 어떤 성과급 그리고 주거 안정 지원금 복지 강화 던질 거는 다 던졌어요. 회사가 던질 수 있는 건 다 던졌습니다. 근데 노조의 핵심 요구는 성과급 뚫어라. 그거 빼고는 아무것도 안 받겠다. 이제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완전
완전히 상한을 폐지해라. 이제 영업이익의 15% 이야기가 거기다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현재까지의 상황이에요. 최종적으로 몇 프로가 될런지는 교섭 담당자는 비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매체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갈등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찬반 투표에서 93.1%가 찬성을 했고요. 5월 달에는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위원장이 그런 발표를 했죠. 18일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 18일 파업을 하면 30조 손실 입는다. 그러니까 45조 성과급 줄래 30조 손실 볼래 요겁니다. 어쨌든 5개 반도체 제조 라인을 모두 멈춰 세우겠다. 기흥, 화성, 평택, 천안, 온양 여기 다 조합은 있습니다. 여기 빠져나오면 그 라인이 뭐 1단계부터 100단계인데 중간에 2단계, 7단계 빠져나오면 나머지 못 돌리죠. 그러니까 멈춰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18일 동안 파업을 진행했을 때 설비 백업을 감안하면 피해가 하루 1조 그리고 최소 20조에서 30조 정도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의 요구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확정해달라. 단체 교섭에 집어넣어라. 직원 SK하이닉스로 대거 이직했고 인재 잡으려면 보상이 필요하다. 그러면 삼성전자 회사는 지금 어디까지 갔냐? 자사주의 형태로 영업이익의 13%까지 제한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회사 쪽의 안도, 회사가 노동조합 안에게 던진 안도 13%까지는 된 것 같아요. 다만 자사주의 형태로, 현금의 형태가 아니라 자사주의 형태로 영업이익의 13%까지 직원들을 위해서 한번 가겠다. 라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내년도 3월 달에 삼성전자 직원들의 연봉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요. 적게 받으면 5억이고요. 많이 받으면 10억까지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또는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의 근로조건의 격차 이런 것들은요. 무지막지하게 격차가 엄청 커지는 그런 방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핵심 인력 파업 참여 앞두고 깁싸움이 불가피하고 있다. 삼성전자 회사 입장에서는 약 5% 필수 유지 인력만이라도 근무해야 된다. 정부에서도 노동부에서도 이 인력은 유지하라고 지정을 해달라. 가처분 신청을 냈죠. 이걸 두고 어제 저녁에도 산업부 김정관 장관이 삼성은 회사와 근로자들만의 것은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 전체의 것이에요. 수많은 공무원들의 땀들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가 모여있는 겁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한마디 했죠.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위원장 최승호 위원장 이분 이름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총파업에서 끝내 사측의 편에 서서 동료들의 헌신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을 동료로 바라보기 어려울 것. 노조 측은 지난 23일 열린 투쟁 결의대회에서 하루 만에 파운드리 생산량이 58%, 메모리 생산량이 18%, 약 70%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하루 파업으로 공장이 70% 정도가 안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글을 시작한 최 위원장은 우리가 투쟁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삼성전자가 바로 서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네, 바로 선다라고 하는 그 공정성에 대한 개념이요. 다 다르다고요, 이제. 이게 달라요. 이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이게 어제까지 이야기입니다. 4.23 투쟁 결의대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 예상보다도 많이 모였어요. 삼성전자 직원들 마음속에 공정의 추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네, 많은 생각이 아마 나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과거에 여러 가지 투쟁의 역사들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격차는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나 남녀 간의 임금의 격차 보다도 훨씬 심한 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근로조건 및 임금의 격차가 훨씬 심합니다. 아까 노동조합 조직률도 말씀을 드렸겠지만은 중소기업에 있어서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는 혹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조직되면 그냥 다 망할 것 같으니까. 혹은 조직해서 투쟁해도 뭐 없어요. 뭐가 있어야 뭐 뺏을 거라도 있지. 뭐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에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중소기업 경자를 돕고 있는 제 관점에서는 어쨌든 이 일은 가진 것을 서로 나누겠다라는 이야기이죠. 결론은 날 겁니다. 결론은 날 겁니다. 근데 그 결론이, 그 이익을 서로 쉐어하는 그 결론이 관련된 수많은 중소기업, 원하청 관계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 그리고 그 근처에서 아무튼 일하는 저와 가까운 사람들 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국가 세금 중에서 법인세가 전체의 한 30% 정도 차지하는데 그 법인세 납부에 삼성전자 단일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도 우리 법인세의 20%가 삼성전자에서 나오는데 쟤네들이 저렇게 해가지고 영업이익 떨어지고 손실 보면은 국가 세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민간 기업이니까 자유롭게 알아서만 하세요. 이렇게 하기는 또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노조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파란색 점이 1985년도입니다. 미국의
있어서 1985년, 80년대, 90년대 초까지가 굉장히 이제 노조가 막 강하고 파업도 많이 했던 그런 때예요. 그리고 23년, 24년 오면서 전반적으로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OECD 평균 지금 현재 노조 조직률은 한 17% 정도, 16, 17% 그 정도 나와요. OECD 전체적으로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런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젊은 세대들에게 노조는 당연한 권리로 안착되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율을 보면 2025년 현재 68% 정도 됩니다. 노동조합 잘하고 있다, 갤럽 조사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게 팬데믹 시절에 AI가 등장하고 미국 작가조합이죠. 할리우드 작가 11,500명 노동조합이 파업을 했습니다. AI가 들어오면 우리의 밥그릇 뺏긴다. 할리우드 작가 파업 장기화되어서 우리가 기다렸던 마블이나 어벤져스를 포함해서 헐리우드 수많은 영화의 개봉 시기가 길게는 1년 반, 짧게는 6개월 정도 늦어졌잖아요. 그 유탄을 누가 맞았어요? CGV가 맞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근의 개정 노조법을 보면 이제 이른바 노란 봉투법이라고 그럽니다. 핵심은 뭐냐면 손배, 가압류 그거 하지 말아라 그건데, 이제 노조법에는 그게 3조에 해당되고 개정 노조법이죠. 노조법 2조의 핵심이 뭐냐? 하청업체 근로조건에 지배력을 미친다면 원청 대표도 사용자로 간주한다, 이거죠. 노조법 2조가 핵심입니다. 진짜 사장 나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겁니다. 원청 가서 교섭을 하자, 그럼 교섭해야 됩니다. 교섭 안 할 수 없어요. 공시도 해야 되고 교섭도 해야 돼요. 하청 회사가 몇 군데이냐, 그거는 법에 규정하지 않아요. 서로 묶어서 와라, 이거는요 노동부 장관령이기 때문에 법의 불안정성이 있는 거고. 3조는 뭐예요? 파업의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거 아니냐 이야기하는데, 불법 파업으로 인해서 회사의 손해가 발생을 하면 조합원 개인별 손해액을 회사가 증명해야 되는 입증 책임이 회사에게 있어요. 내가 길을 가다가 뒤에서 깡패 5명이 내 머리를 쳐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그 깡패 5명을 공동 정번, 공범으로 해가지고 1억 나왔어, 개인당 2천만 원씩 내, 이렇게가 이제 민법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에 대해서만큼은 파업했을 때에 전산실에 라면 국물 뿌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전산실 파괴돼가지고 1억 손실을 입었어. 그러면 전에는 개인당 100만 원씩 손배 가압류 할 수 있었단 말이죠. 손해배상 청구하고 법원에 판결이 나오면 빨리 내놔, 안 내놔 가압류 할 거야, 이게 됐어요. 근데 이제 안 됩니다. 회사가 실제로 얼마가 손해를 입었는지 그 개인을 특정해라. 특정 못하면 책임 묻지 말아라. 요런 겁니다. 요런 거예요. 회사 부서져도 손해배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수십억 손실이 나도 영수증 청구 못해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노조가 생긴다면 일단 노조 설립 통보 및 교섭 요청서 이거 날라옵니다. 조심해야 될 게 다 나가. 부당 노동행위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소한 위반을 하면요 그게 투쟁의 불씨가 돼요. 첫 번째, 즉시 노무사를 선임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사 측은 공식 소통 창구를 단위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칫 팀장급이나 본부장급에서 야 너 노조 가입해서 이 한마디라도 하면 회사가 부당노동이 한 걸로 지시한 걸로 간주됩니다. 차별적인 발언, 돌발 행동 완전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투명한 팩트 공유해야 됩니다. 노조원과 비노조원 모두에게 객관적인 상황을 즉각 공유하는 겁니다. 회사의 상황을 가리면 안 돼요. 객관적인 재무제표 잘 준비하시고 나중에 교섭 요청 올 것을 기다리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최근에도 노조 주동자가 누구냐, 그래서 밤에 술 한잔 하면서 야 그러면 되겠냐, 회사 어려운데, 그랬다가 나중에 그게 부당노동이 돼가지고 협상에 밀리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교섭 요청 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질질 끌다가 교섭 해태로 또 부당노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빨리 노무사 선정해가지고 노무사가 가이드하는 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에 노조가 생기는 진짜 이유는요 그냥 불만이 생겨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이 뭐냐면 회사가 뭔가 에러가 있어요. 뭔가 잘못하는 게 한두 개는 있어요. 배제되거나 무시당했다, 이럴 때 그게 불씨가 돼가지고 확산하게 돼 있는 법입니다.